전략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나 대응 응징이나 또는 제재나 아니면 협력 유발할 때 상호 간의 연계 전략을 사용하는 패키지 딜 방식을 우리가 구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브랜 바게는 패키지 딜이 전략적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략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대남 정책은 단기간에 본질적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군사안보적 억제와 영역에서 대북 전면적 접근을 위한 남한식 통일전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바로 이건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세적인 대북 전략, 대북 정책 또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는데, 바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 전달 매체들 있죠. 요즘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그만 트랜지스터라든가 수신기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이라고 하는 그런 침투 방법들이 많고, 그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전면적인 통일전선 사업, 우리가 남한판 통일전선 사업, 이것을 북한이 통일전선 사업 또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그것에 대해서 대응 비판할 것이 우리 측에서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차원에서 이제 군사안보적 또는 국제 정치적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군사안보적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핵심은 예방적 억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군에서 또 안보 군인들이 예방적 억지 전략이 우리도 도입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북 정책, 안보 전략에 직접적으로 투영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주 심층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생각하고, 또 예방적 억지 전략의 군사안보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방안에서 이제 북한 지도부와 군부 당국 인식과 정책,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선택을 우리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미 현실에 입각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책을 세우는, 바로 앞서 정보 판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보 국방당국은 국내 정치적 역량에서 독립적인 전문 직업 집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군사안보 전문가 집단은 최고 정책 지도자가 적어도 그 분야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도전적인 자원 지원을 해야 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관계로 부족하지 않은 생각이고, 제도적 보완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상부의 구성이라든가 합동성 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략을 할 때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앞서 정부노선 제공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합니다만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단지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좀 경험하게 되고, 물론 나와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대, 왜곡해서 전파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방향성을 제시할 때 분명히 염두에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불령, 분정 얘기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분정, 불령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건 또 대단하고 보고체계 이런 것이 좀 일찍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계시는데, 사실은 분정, 불령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이 문제죠.
왜 그 당일 국방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이제 빼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제도의 무조건적인 잘못은 아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이런 제도 혁신을 할 때도 보완을 하고 우리가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 전공적인 그 제도가 잘못하다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기적 그다음에 적어도 군사적 차원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보복공진계획이라든가 또 연합보호계획 그 여러 가지 안은 앞서 또 우리 이 교수께서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또 한미연합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심정적으로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한미 합동공사 훈련, 군사적 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군사적 시위 또 서해 상해에서의 대응 같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우리가 충분히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장산고사에 세대를 향해서 코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장산고사에 향해서 코를 썼다 그리고 북한측에 타격을 줬다 그것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시 대응 대선 북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대 모습이 과거의 팀 스피릿 이런 같은 합동군사훈련의 강화 같은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엔을 통해서 안보리를 유엔 안보리 제대로 안보를 가는데 그동안 1718호, 1914호 또 그 이전에 1945까지 해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유엔 내용이 북한이 국제법적 위반이라든가 유엔 원장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유엔 안보리를 명확히 가져가고 여러 가지 국방하는 걸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명령을 다시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 저는 그 한미 측에서 특히 이제 한중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마침 이번에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이라는 북중 정상에서 나타난 것이 한다면 중국의 경우 중국의 국가 측면에서 북한 체제 안정화가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한반도 상황 관리가 중국의 국가에게 가장 최우선 한반도. 그래서 핵에 대한 것은 중국이 위장국 역할을 공유하고 또 더 역할을 좀 축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역할로 봐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해왔다. 그리고 중국은 남북한 카드를 자국의 이익에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것이 열심히 나타났다. 그리고